부원장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자, 김용 부원장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첫 번째 공판은 아무래도 이 절차상 검찰 쪽에 상당히 유리한 시간이에요. 검찰이 자기 말을 하는 거거든. 변호인 측에서 반박을 하긴 하지만 그 반박하는 시간은 거의 뭐 얼마 안 되고, 사실 그 검찰이 왜 우리가 기소를 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재판의 초반입니다. 형사소송의 초반에 일어나는 일은 검찰 쪽이 자신들의 주장을 법정에서 펼치는 시간이 그 재판 초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첫 번째 공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풍님 질문해 주셨어요.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이면 현근택 부원장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그 전담 변호사는 다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전담을 해서 하시고, 김용 부원장님과 관련해서 현근택 변호사님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검찰이 정말 장황하게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정말 장황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막 폈습니다. PPT까지 했대. 그런데 이 검찰의 주장을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이 딱 한마디로 반박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돈 줬다고? 그래, 그게 언젠데? 어딘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제대로 된 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21년 4월경, 2021년 6월경, 2021년 8월경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8월이면 8월, 6월이면 6월, 4월이면 4월 이렇게 딱 날짜를 정해준 것도 아니고 4월쯤, 그러면 뭐냐면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되게 긴 기간이 돼요. 4월경이니까. 길게 보면요, 4월경 그러면 3, 4, 5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4월경, 6월경, 8월경 이게 세 차례 걸쳐서 돈을 줬다고 되면은 검찰 측 주장대로 하자면 4, 5, 6, 7, 8, 9까지 거의 6개월에 걸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주장인데, 이렇게 날짜를 6개월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맞춰버리면 피고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월 16일 날 돈 줬어 라고 검찰이 주장했는데 피고 측이 아니야, 나 4월 16일 날 외국에 나가 있었어 라고 하면은 바로 공소사실이 깨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김성태인가 그 쌍방울 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내가 북경 갔을 때 그 이화영 부지사 통해가지고 내가 이재명하고 통화했잖아. 그래, 전화했었어 라고 했지만 바로 그날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던 날이었죠.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는 게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처럼 날짜를 특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 그날 거기 없었어, 아니 나 그날 유동규 만날 상황이 아니었어 라고 피고는 피고 측대로 이렇게 자기 항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월경, 4월경, 8월경 그러면 언제란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은 피고 측이 막 열심히 반박을 하면은 그 날짜만 싹 피해가지고 요 날 요렇게 찝을 수도 있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없는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날짜는 재판 시작하면서 딱 이 날짜라고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검찰 오늘까지도 그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도요, 야, 재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다음 시간까지 대략이라도 날짜 좀 특정해와 라고 검찰 측한테 경고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김용 측 변호인이 반박한 거. 유동규가 돈 줬다며? 그래 언제 줬는데?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유동규는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준 장소를 경기도청 인근의 도로, 뭐 광교 신도시 부근의 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4월, 6월, 8월에 나 그 근처 간 적 없어 라고 해버리면 땡이죠. 그죠? 또 있습니다. 경기도청 주변 도로. 근데 경기도청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경기도청 딥다 넓어요. 진짜 무슨 운동장만 해. 무슨 잠실 운동장만 해요. 진짜. 엄청 커요. 마치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뭐 건물도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넓은 부지에 경기도청이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경기도청 근처에 어디서 했다 그러면 당연히 기지국이 다른 데서 잡힐 거예요. 휴대전화에서 야, 나 그날 그 근처 간 적 없어 라고 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땡이거든요. 특히 오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소는 또 특정을 해줬어. 그러면 광교 신도시 근처 여기쯤에서 돈 줬어. 그런데 날짜를 딱 특정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날짜가 이때라고 하면은 그렇게 날짜를 정해줬으면 그날 내가 거기 근처에 간 적이 없어. 뭘로 보여준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만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검찰은 그걸 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 추적 같은 거 다 했을 겁니다. 특히 기지국 추적 같은 건 다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날짜라든지 이걸 특정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 뭐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그냥 시작부터 해버렸는데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판은요, 첫 번째 공판, 이 앞서서 공판 준비기일이 3차례 열렸고 오늘이 첫 번째 공판입니다. 첫 번째 공판은요, 공소장이 낭독되는 거 하고 그 공소장에 따른 혐의를 이 피고 측이 피고인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목록 이걸 보고 이거를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증거 조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검찰은요, 이 PPT까지 해가면서 긴 시간에 걸쳐서 공소장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70분에 걸쳐서 공소장을 읽었다고 하죠. 오늘 역시 비슷한 짓을 한 거예요. 한 3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30페이지에 걸친 이 공소장을 PPT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대.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놓고 뭐가 없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 부원장의 혐의는요,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예요. 3차례에 걸쳐서 6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6억 원을 받은 시간과 장소 정도쯤은 특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검찰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장소는 열심히 특정했어. 경기도청 부근의 도로, 광교 신도시 부근의 도로, 뭐 이런 식으로 장소는 특정했어. 심지어 우리 지도 서비스,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뭐 스트리트 뷰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장소까지 특정을 해줬어. 그런데 그렇게 장소를 특정했으면 날짜를 특정 못했을까? 왜? 얘들 휴대전화 압수수색 했잖아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고 또 통화 목록을 압수수색 해보면은 그 시점에 어느 기지국과 접속했다쯤은 금방 나와요. 따라서 시간, 장소
특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청에 김용 부원장이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죠. 그 사무실이 좀 안쪽이에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장소는요, 경기도청 밖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같은 기지국을 쓸 수가 없어. 따라서 그 근처 기지국에 언제 접속했는지만 나오면은 시간도 금방 특정이 돼. 근데 그 시간 특정을 검찰이 못했다는 건 증거가 없다는 얘기지. 네. 자, 어쨌거나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김용 부원장 재판은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에 걸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열렸으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또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차례에 걸쳐서 또 재판이 열리는데,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유동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목요일이 정말 좀 짜증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요일 날 검찰 쪽에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자, 검찰 측 증인신문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이 지들이 듣고 싶은 얘기 다 듣고 유동규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검찰하고 유동규가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 대로 짜놓은 대로 떠버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뭐 언론은 또 그걸 고스란히 받아줬겠지. 정말 짜증나는 시간이 한번 있을 거예요. 목요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요일 날 유동규가 어떻게 말하는지만 확정이 된다면 김용 부원장이 어떻게 재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김용 부원장 측의 반격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떠벌떠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로서는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었고, 반박하기도 참 멋있겠지. 이런 겁니다. 유동규가 뭐라 얘기했는데 거기 김용 부원장 측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잖아요. 그럼 검찰은 또 요 반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뭘 만들어 와가지고 법정에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미리 패를 미리 까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좀 짜증나는, 그러니까 유동규가 막 헛소리 떠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대응하기가 모호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만 지나면.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가장 짜증나는 시간이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면 한 고비를 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목요일까지가 문제지. 앞으로 2, 3일이 제일 짜증나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유동규가 이런 말을 떠들었다, 뭐 유동규가 재판 갔다 와서 유튜브 가가지고 또 뭐라고 떠들었다 하면서 이번 주말까지 계속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 해댈 겁니다. 뭐 오늘만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공중전화로 소통했다, 뭐 심지어 한겨레조차도 김용, 정민용 공중전화로 연락해서 만나,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 하지만 오늘 재판을 제대로 본 기자라면 야, 이거 검찰 쪽의 논리가 좀 약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자, 오늘 나온 기사만 보실게요. 뉴시스 기사입니다. 검찰 증거로 송금 내역을 제시. 그러니까 김용 측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 송금 내역 제시하냐? 라고 비꼬았다고 하죠. 또 있습니다. 김용 대선자금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투망식 기소. 그 다음에 검찰 자금 조달 메모 공개, 김용 끼워 맞추기식 기소. 자, 이렇게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상 보면 검찰과 김용 사이에서 좀 중립적인 보도, 심지어는 검찰이 좀 잘못하고 있네 라는 기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부터. 자,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제가 여기 여러분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이렇게 스크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잠시만요. 아이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검찰 증거로 송금 내역 제시하자 김용 측 얼마나 자료가 없었으면이라고 반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검찰이 송금 내역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김용이 아니라 정민용하고 남욱 사이에 돈이 오간 뭐 이렇게 송금 내역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 정민용, 뭐 그다음에 뭐 이모 씨 세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한 그런 기록이 남았는데 그 기록이 뭐였느냐? 카톡 송금이야. 카톡 송금. 카톡 송금 뭐 우리가 큰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나요? 카톡으로? 네, 안 되죠. 실제로 송금 내역이라고 제시된 것도 보면은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뭐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그 필요한 돈, 업무에 필요한 돈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는 이게 남욱하고 정민용 사이에서도 진짜 돈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10만 원이 무슨 뇌물이야.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검찰 자금 조달 메모 공개, 김용 끼워 맞추기식 기소. 이 부분은 또 뭐냐면요. 검찰이 이 남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남욱이나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돈을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누구한테 돈 좀 가져오라 해서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을 법정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남욱하고 정민용이 돈을 모아서 유동규를 줬다고요. 그러면 이게 유동규한테까지 흘러간 증거는 되지만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건너갔다는 증거는 안 되죠. 근데 오늘 재판은 무슨 재판?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는 재판이잖아. 그러면은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 준 증거를 대야 되는데 유동규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은 기록만 잔뜩 내놓는 거야. 이게 증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한다라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상한 언론들이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중전화로 통화, 아니 공중전화 통화에는 그게 뭐 어쩌라고. 자, 그렇게 마치 검찰 측 입장만 고스란히 받아 써서 김용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뭔가 돈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떠버렸지만 제대로 기사를 조금만 쓸 줄 알았더라도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잖아요. 송금 내역이라면 유동규가 김용한테 준 돈이어야지 그 송금 내역이어야지 그나마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불법 자금을 주는데 누가 송금을 하냐고. 누가 계좌이체를 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유동규한테서 금용으로 넘어간 이 송금 자료라고 해도 사실 증거가 될까 말까 판에 남욱하고 정민용 지들 전혀 딴 사람이야. 이 사건의 재판 당사자도 남욱하고 정민용은 딴 데서 재판받고 있다고 지금. 이 재판에는 뭐 사실 피고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딴 제3자가 지들끼리 돈 주고 받은 거를 그 정황을 가지고 어떻게 김용의 유죄 증거로 쓴다는 건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증거가 없었으면 카톡 송금 내역 이거를 증거랍시고 내놓느냐라고 한 거죠. 자, 이정현님, 조폭도 저리 허접하게 소설을 쓸까요? 예, 정말 허접하죠. 자, 꽃구름님, 우리 모두 손잡고 힘내요 하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민주코티님, 예,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서현님, 물적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증언만으로 김용을 구속시켜 재판하는 건 무슨 법리이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사실 이거 지금 증거라고는 사실은 유동규의 증언밖에 없습니다. 이 검찰은 유동규의 증언만 가지고 어떻게 김용을 구속했느냐? 솔직히 말해서 구속영장 내준 판사가 잘못이죠. 그 김세용인가 그래요. 영장 자판기 걔들이에요. 자, 근데 검찰은 지금 무슨 작전을 쓰고 있느냐? 어떻게 유동규 진술만 가지고 이 재판을 끌어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기껏해야 재판에서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이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 준 흔적도 아니고 지들끼리 남욱, 정민용, 유동규 요 사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이거를 증거랍시고 떡 내놓을까? 이게 증거가 돼? 예,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갔다라는 증거가 나와야지 그게 진짜 증거지. 지들끼리 돈 백날 첫날 돌면 뭐해? 도대체 쟤들 뭐해? 저런 거를 증거랍시고 내놓지? 라고 다들 의심을 하실 겁니다. 글쎄 저 역시도 아마 법조 출입 기자를 안 하고 이 판사들의 이 생리 혹은 검사들의 이 논법을 어느 정도 간파를 못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검찰들만이 쓰는 트릭이 있고 이 트릭에 판사들이 잘 넘어가줘요. 자, 현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에게 유일한 증거는 자, 정리 좀 할게. 김용 부원장의 혐의는요, 유동규에게서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건너갔다라고 유동규가 인정한 돈은 6억밖에 안 돼요. 검찰은 이 6억 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바로는요, 이 돈이 남욱을 시작으로 출발해서 정민용, 김만배, 유동규로 전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욱이 돈을 조성을 해서 정민용을 거쳐서 김만배에게 줬고 김만배가 유동규를 줬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김만배가 나 돈 준 적 없어! 라고 하는 바람에 자, 이제는 어떻게 된다? 김만배를 건너뛰고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식으로 지금 검찰이 슬그머니 주장을 바꿨어요. 언론 보도도 그전에는 김만배를 거쳤다는 식으로 막 떠들더니 지금은 또 김만배는 또 쏙 빼요. 남욱, 정민용, 유동규로 바로 갔다는 거야. 왜? 김만배는 돈 준 적 없다고 그랬고 지금까지도 돈 준 적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죠. 남욱이나 정민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만들어서 김만배한테 줬어.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준대.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이재명한테 갈 거래. 라고 남욱하고 정민용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김만배가 아니 나 돈 준 적 없는데? 라고 해버리니까 그 얼개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김만배를 빼고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렇게 바로 갔다라는 식으로 싹 바꿔놔. 언론 보도도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김만배를 건너뛰었는데도 문제는 김용에게 전달된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뭔 배짱으로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지? 예. 지금까지 재판을 보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한명숙 총리 재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어떤 논리를 피느냐? 돈 준 사람은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나 받은 적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돈 줬다, 뇌물 공여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수수자보다 공여자가 훨씬 신빙성이 있다 라는 식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여자가 뇌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었다. 요 내용을 입증을 해두면 자연스럽게 건너갔다는 거는 자동으로 입증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검찰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어. 한명숙 총리 건도 말이에요. 그 한만호 사장이 9억 원을 마련해 가지고 한명숙 총리한테 줬다. 뭐 그 의자가 돈 받았다는 바로 그 사건인데, 그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게 건너갔다는, 이 어떻게 의자가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다? 아니, 한만호가 요렇게 해가지고 돈을 9억 원을 마련을 했어. 그 마련한 흐름은 요렇게 흘러가 라는 거를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만호가 9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했다, 따로 마련했다, 요까지만 입증을 해놓은 거야. 그럼 나머지는 한만호가 한명숙한테 돈 줬다는 얘기는 물증이 없어도 그냥 입증된 걸로 쳐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진다니까, 법정에서. 심지어 한만호 씨가 네, 사실 돈 준 적 없는데 검찰이 자꾸 압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돈 줬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을 뒤집었는데도 한만호가 9억 원을 따로 만들었다, 비자금 9억 원을 조성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오케이, 그럼 9억 원을 조성을 했네, 그렇으면은 한명숙 줬겠네 라고 그냥 이렇게 퉁쳐버려요. 그게 검찰이고 그게 법원이에요. 하도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해왔고 법원도 그걸 받아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겁니다. 유동규가 8억 원 조성을 했네, 그랬으면은 김용 줬겠네 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검찰의 논리이고 지금까지 법원이 별다른 문제 없이 수긍해준 뇌물수수의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법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조성만 한 증거만 있으면, 직접 전달한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 있더라도 뇌물이 오갔다라는 증거로 그냥 인정해 준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날짜는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검찰은 현재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니까 지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정민용하고 김용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공중전화로 했더라. 얘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면 왜 공중전화로 전화했겠어? 또 남욱하고 이 김용이 만났대, 몰래. 왜 만났을까? 지들 범죄를 저질러서가 만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지가 변호사잖아, 김용 부원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해 줬대요. 검찰이 이걸 가지고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남욱이 김용한테 왜 변호사 소개시켜 줬겠어, 지들끼리 공범이니까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아니, 이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했더라도, 그냥 나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욕할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는 증거가 안 되지. 의심스러운 건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럽다고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증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검찰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가 이겁니다. 돈 준 날짜는 특정을 못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 아무리 법원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냥 비자금이 조성된 흔적만 확인돼도 뇌물을 줬다라고 판단을 내려준다고 해도요, 적어도 뭐 날짜 정도는 특정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검찰은 그 날짜를 전혀 특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날짜와 장소 정도는 특정을 해줘야지 나머지가 그래도 인정이 되는데, 그 인정이 안 돼요.
쿨피님 심하다 진짜. 예. 파란날개님 어이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어이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검찰도 어이없지만 판사들도 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이 한명숙 총리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기가 찹니다. 돈이 건너갔다라는 흔적은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만호 씨가 9억 원이라는 비자금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한만호 씨가 내가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9억 원 줬어 라고 진술했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뇌물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하나 증거가 더 나오죠. 한만호 씨로부터 1억 원 정도를 한명숙 총리의 동생이 받았다라는 그런 게 나왔죠. 근데 한명숙 총리 동생이 받았지 한명숙이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세상에 한명숙 총리의 동생이 받은 건 한명숙이 받은 거라는 식으로 또 끌고 가요. 아니,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돈은 곽상도가 받은 돈이 아니라며. 아들이 받았지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니라며. 그런데 한명숙 동생이 받았지 그게 한명숙이 받은 거야? 근데 그건 왜 갖다 붙이는데? 이게 대한민국 법원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이기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민주진보 진영한테는 불공평하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한명숙 총리 동생이 받았지 한명숙이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받았으면은 언니가 받은 거지 뭐 라고 몰고 가가지고 유죄를 때려버렸다고. 그랬는데 왜 곽상도 아들이 받은 거는 왜 곽상도가 받은 거라고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도 한만호 씨가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진술을 뒤집었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만호가 9억 원이라는 비자금 조성한 거는 맞잖아. 그랬으면은 한명숙 주려고 만들었겠지. 넉넉하게 인정된다 라면서 유죄를 떵떵떵 때려버린 거야.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런 논리나 수법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봐! 8억 원 비자금 조성했네. 그 8억 원이 일단 유동규한테 간 건 확실하네. 그렇으면 김용한테 갔겠지 뭐. 요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뭐에만 집중하고 있다? 8억 원이 조성이 됐다. 비자금 8억 원이 조성이 됐다는 걸 열심히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입증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다 그냥 두두두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까지 역대 그래 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언론도 아마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실 뭐 이번 그 김용 부원장이 체포될 무렵부터 해가지고 사실 언론부는 거의 기정사실로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고 김용이 받은 돈은 이재명한테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그냥 기정사실로 보도를 해왔죠. 실제로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네. 대장동 매개 정경 공동체 뭐 측근 3인 때리며 이재명 코앞에 간 검찰. 작년 11월 문화일보 기사예요. 네, 단다 하면서 이재명 위례 공모 전에 남욱 미리 전 선정 뭐 이건 한겨레의 기사인데요. 이 한겨레가 참 야비하고 이걸 보면은 한겨레가 돈을 이래서 받았구나. 돈 먹은 티가 여기서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한겨레 기사. 남욱, 유동규 8억 진술 한 곳 향하는데 김용 자기들끼리 얘기. 마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김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죠. 야, 돈 9억 얻어 처먹더니 기사를 요따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한겨레. 진짜 오늘 기사도 보면은
더럽기 그지 없어요. 공중전화로 통화했다. 이거를 한겨레에서도 메인으로 올려놨더라니까. 아니 공중전화 전화 통화한 거하고 이게 돈 받은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고 그게 어떻게 뇌물의 증거가 돼요? 증거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공중전화 통화했다. 요거는 뭐? 예,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이죠. 기사 뽑기 좋을 내용이지만 이게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되게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적어도 법조 출입 기자라면 이렇게 이 자극적인 말 한마디에 획 넘어가가지고 기사 쓰고 이러지는 말아야지. 더군다나 한겨레 기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뻐기고 있다면. 그쵸? 진짜 내가 내 후배 같았으면 이제 바로 아갈탕 날라갔다 진짜. 아유 씨. 자, 여하튼 이런 한겨레는요. 지난해 11월 달부터 마치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은 믿을만하고 김용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어. 그러니까 애초에 얘들도 결론 다 내려놓은 거지. 검찰 말만 믿고 검찰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거 알고. 자, 동아일보 보세요. 아예 이렇게 썼지. 자, 이렇게 써가지고 뭐 마치 곧바로 이재명한테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처럼 했지. 근데 결국까지 뭐가 됐습니까? 예. 불법 대선 자금 수수는요. 근처도 못 갔어요. 기껏 나온 게 배임 아닙니까? 배임은 뭡니까? 돈을 받은 흔적은 없으니까 배임인 거예요. 돈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불법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 뇌물로 했겠지. 근데 뇌물도 아니고 불법 정치 자금도 아니고 네. 배임이에요, 배임. 돈을 안 냈, 돈 받았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는 얘기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그 사건은 망했다라는 자백이다.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만 그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퇴임한 여한섭 전 고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옛날에는 배임죄로 수사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 그 수사 망했구나 라고 다들 그렇게 알아들었었다고. 자, 어쨌거나 보세요. 마치 조만간 김용 다음에 이재명이 될 것처럼 떠버렸지만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갔잖아. 왜? 솔직히 말하자면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간 거지. 근데 지금 검찰은 김용이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유동규가 불법 자금을 조성했어. 요까지만 일단 입증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입 만들었으니까 좋겠지. 요런 식으로 밀고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한명숙 총리를 감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찰의 더러운 수법이고요. 법원에 눈 가리고 아웅, 한마디로 법 기술자들의 짝짝꿍, 짜웅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주자면 기자들의 호응, 기자들이 이렇게 부하내동해 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확실한 건 뭐다? 돈이 전달된 시기를 특정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몰아가던, 그리고 조만간 이재명이 곧 구속될 것처럼 몰아가던 언론들조차도 실은 언제 돈을 받았는지 자기들도 몰라.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 자료들 보실게요. 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흔적은 없어. 날짜를 특정을 못하고 있어. 여기 보시면은, 자, 이 화면이 제일 대표적이겠죠.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준 시점은 2021년 4월, 2021년 6월, 2021년 6월 말, 그 다음에 2021년 8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는 날짜 특정이 전혀 안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죠? 네. 날짜 특정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네.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준 거는 날짜를 특정했으면서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넘어간 거는 특정이 안 돼 있어.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넘어간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입증돼야만이 진짜 유죄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쵸? 보세요. 요거. 이거는 날짜가 정해졌든 말든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 거는 지들끼리, 대장동 업자 지들끼리 주고받고 한 거 아니야. 어? 기껏 해봤자 유동규가 돈 받았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럼 유동규만 감옥에 쳐넣으면 되지. 중요한 건 여기서 일로 갔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날짜를 특정 못했어, 여기 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검찰은 재판을 열고 있고 오늘까지도 이 날짜를 안 정해놨어. 기껏해야 4월, 6월, 8월 요것만 정해놓은 거야. 몰라. 지들도 이게 언젠지.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날짜도 특정을 못했지만 액수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 봐. 남욱이 유동규한테 맨 처음 돈을 준 거는 5억이에요. 근데 맨 처음 돈이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간 건 1억밖에 안 갔네. 지가 5억 처먹고는 1억밖에 전달 안 했다고? 대선 자금인데? 대선 자금이라고 남욱한테서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을 바로 줘야지. 날짜도. 자, 그 다음에 5억, 1억, 1억 4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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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뭐야 이거? 이거 봐. 5억을 줬는데 1억은 사용하고 1억은 보관하고 3억은 전달했다? 뭐 하는 건데? 지가 5억 받았으면 다 줘야지. 뭔데? 예. 보시다시피 액수도 하나도 안 맞고 시기도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4월, 6월 이렇게 썼죠. 근데 전에 나온 그 보도로는요. 이 날짜하고 이 날짜하고 하나도 안 맞아. 원래 대선 자금이면 받은 그날 바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받은 돈 그대로 전달하는 거 아니야? 대선 자금인데 유동규가 지가 중간에서 막 돈을 꼬리 까고 몇 달씩 갖고 있다가 대신 주고 막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그나마 날짜도 특정이 안 되더라. 자, 황당하죠. 정말 황당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황당한 내용들을 검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버리고 있고 언론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쓰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겠죠. 참. 진짜 웃기는 거는 이런 자, 지금 가장 비스무리하게 나온 게 요 표입니다. 요 표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6월 뭐 이런 식으로 대략 엇비슷하게나마 갖다 댔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검찰이 말한 내용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오늘 법원에서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 측이 한 얘기. 그래서 언제 줬다고 그 날짜를 좀 특정해 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거는요, 요거밖에 없어요. 2021년 4월 현금 1억이 남욱에게서 유동규로, 6월에 현금 5억이 남욱에서 유동규로, 6월 중간 중순쯤에 남욱이 유동규에게 또 1억, 그리고 8월에 1월에서 1억 4,700을 또 유동규에게. 그런데 이 중에 또 일부는 또 유동규가 반납을 했대. 그리고 또 1억 원은 유동규가 지가 썼대. 아니 여러분 웃기는 게 이 유동규는요, 대선 자금이라고 받아가 놓고서는 그거를 제때 전달하지도 않고 중간에서 지가 쓱싹 해먹기도 하고 일부는 뭐 다시 되갚기도 하고. 대선 자금인데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검찰이 여기서 억지를 쓰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유동규가 결국에 이렇게 김용에게 1억, 3억, 2억씩을 줬대. 어쨌건 날짜는 정하지 않은데 이때 주기는 줬대. 근데 문제는 날짜를 특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검찰의 수사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물론 검찰이 오는 목요일 날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의 첫 번째 증인신문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가 이게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고 일단 출석을 하면은 검찰 쪽부터 먼저 증인신문을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유동규의 입을 통해서 할 거예요. 아마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 검찰 기레기들, 걔네들은 하지만 잔치판이 벌렸을 거야. 장 섰어.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목요일이 이번 사건 재판의 고비가 될 겁니다. 검찰로서는 자신들이 꺼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들을 이날 다 쏟아 부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 반대 신문에서 어떻게 유동규가 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재판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말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유동규의 말 역시도 특정이 안 돼 있고 구체적이지 않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증은 되게 빈약해요. 더군다나 날짜조차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뭘 유죄를 입증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지난번에 한명숙 총리 때처럼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항소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 판결이 돼버리죠. 이게 되게 황당했어요. 그때도 1심에서는 무죄 나왔어. 1심 무죄가 정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한명숙 총리가 검찰에 의해서 쓰러진 것과 되게 지금 양상이 비슷해요. 검찰은 그때 한명숙 총리를 죽일 때 쓴 수법을 거의 반복해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정아님, 동규가 슈킹하고 덮어 씌우기 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파란날개님하고 딸기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일부 돌려주고 일부는 지가 썼다는데 겁나 웃기는 거죠. 현미쌀님, 대선 자금을 개인이 썼다? 이게 무슨 대선 자금입니까? 개인 비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용 부원장 측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김용이 돈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유동규가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다. 유동규의 비리 자금일 뿐 이게 대선 자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사실 오늘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그 얘기를 썼을 거예요. 이건 이 돈은 유동규의 개인 비리지 김용이 돈 받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요거를 보도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자, 라니님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다곤님, 검찰에 본질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네요. 딸기님, 동규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시네요. 피닉스님, 사법부 판사들 정말 심각합니다.
검찰만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자, 검사, 판사 카르텔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김만배를 보면 검사, 판사, 기자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씁쓸한데요. 왜 검찰은 돈 받은 기자, 돈 받은 검사, 돈 받은 판사는 수사하지 않는 걸까요? 뭐 한통속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